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라틴어로 읽는 로마사 강의를 맡은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첫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이 아버지를 살해한 악녀 툴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악녀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슨 뭐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 또 무슨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보니까 무슨 막장 드라마 느낌이 좀 납니다. 자, 툴리아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툴리아는요, 로마의 6번째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그러니까 6번째 임금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예, 둘째 딸이에요. 공주죠, 공주. 툴리우스의 딸이니까 툴리아가 되는 거예요. 뭐 여자들은 딱히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아버지의 성, 그러니까 가계의 성을 따라서 그냥 여성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성 이름인데요. 자, 딸이 둘이면 둘 다 툴리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부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둘째 딸은 툴리아 미노르라고 불립니다. 자, 미노르란 말 자체가 더 적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은 첫째 딸은 뭐라고 불리울까요? 예. 툴리아 마이오로 이렇게 불리겠죠. 예, 마이오르가 더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딸이 셋째 딸까지 있으면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 이렇게 불리웁니다. 보통. 자, 어쨌든 좋습니다. 툴리아는 툴리아 미노르라고 불리우고요. 6번째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둘째 딸이다. 일단 정보가 들어가 있죠.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로마의 7대 왕이자, 그러니까 요 다음 왕이네요. 마지막 왕. 아, 로마는 왕정 시절에 꼭 7명의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인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도 왕이고요, 남편도 왕이에요. 정말 요즘 표현으로 금수저죠. 정말 금수저 이상입니다. 예. 자,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진 여자가 툴리아입니다. 자, 여기서 로마의 7왕들을 잠깐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로물루스는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죠. 우리 초대 임금 왕정을 열었던 로물루스고요. 자, 보통의 왕정 그러면은 아들로 계승이 되는데 로마에는 아들로 계승되지는 않았어요. 로물루스가 뭐 자식도 없었고, 그래서 잠깐 왕이 없는 공백 기간을 거쳐서 두 번째 임금을 사람들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마 폼필리우스예요. 예, 뭐 제 기간은 보통 요 정도입니다. 누마 폼필리우스는 보통 이제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두 번째 임금이니까. 그래서 통합에 좀 가치를 둔 그런 임금이었다. 화합의 임금이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세 번째는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라는 사람이 임금이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관련이 없죠. 뭐 인적 관계예요. 인적 관계. 사실은 먼 인적 관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아들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세 번째 임금 호스틸리우스는요, 보통 정복공주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벌인 뭐 왕,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임금은 앙쿠스 마르키우스인데, 보통 홀수로 들어가는 임금들은 좀 호전적이고요. 짝수 때 임금들은 조금 내치에 신경 쓰는 그런 임금입니다. 앙쿠스 마르키우스도 폼필리우스처럼 내치에 좀 신경을 쓴,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한 그 정도 임금이었다. 그런 임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금들의 뭐 업적들은 여러 사서에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좀 길죠. 타르퀴니우스라는 이제 흔한 이름이죠. 이때부터 나옵니다. 예, 이 사람도 네 번째 임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네 번째 임금의 아들들이 어려서 섭정으로 있었다가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찬탈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힘이 좀 세서, 예, 우리 먼저 네 번째 임금, 예, 앙쿠스 임금의 자식들을 섭정을 맡다가 본인이 임금이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임금도 보니까는 이름상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여섯 번째 임금은요, 사실은 다섯 번째 임금 프리스쿠스 임금의 사위예요. 사실은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민함을 보여줘서 사위로 삼았다. 뭐 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통치를 잘한 훌륭한 임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임금 때 보통 로마의 성벽이 갖추어졌다.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금이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인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다섯 번째 임금의 아들 혹은 손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금의 사위가 되겠죠. 예,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따지면 이렇게 7명의 임금이 존재합니다. 로마 시대 왕정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6대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에게는 두 딸이 있다. 아까 왜 두 번째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인공이 큰 툴리아. 우리말로는 툴리아 마이오를 뭐 쿤툴리아라고 번역을 해야죠. 아니면 첫째 툴리아, 아니면 작은 툴리아, 둘째 툴리아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딸들은 각각 다섯 번째 왕이었던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프리쿠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손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실은 옛날 이야기라서 아주 오래된 시절의 역사라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이 단일하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혼인을 한 거죠, 각각. 큰 툴리아는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요. 작은 툴리아는 아론스 타르퀴니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 겹사돈을 맺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문제는 작은 툴리아가 우리 주인공이 작은 툴리아잖아요. 작은 툴리아는 권력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작은 툴리아와 결혼을 했던 아론스 타르퀴니우스는요. 정치적 야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왕자의 신분으로서 적절히 살고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왕이 될 필요도 없고 생각도 못 느끼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큰 툴리아의 남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요, 정치적 야망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역사가 리비우스 로마사 1권에 리비우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성격의 툴리아는 그녀의 남편에게 욕망과 과감성 그 어느 면도 없음에 답답함을 느꼈다. 답답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타르퀴니우스에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그녀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른 타르퀴니우스가 누구예요? 자기 언니랑 결혼한 형부죠, 형부. 예,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경의를 표하고 그가 진짜 남자이며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를 무시했는데 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이 있는 그녀가 아내가 가져야 할 대담함에 태만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 아내가 가져야 할 태만함. 아내가 됐으면 남편이 정치적인 야망을 필두로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언니는 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공주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그러한 딸이었던 거예요. 그냥 언니였던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뭐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자, 우리 툴리아를 규정짓는 단어 한번 보죠. 페록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록스 툴리아. 페록스는 원래 짐승 같은 것들이 사나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툴리아가 굉장히 좀 여기 과격한, 사나운, 약간 좀 무서운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내가 가져야 될, 여자가 가져야 될 과감성, 이것이 무리 아우다키아 이런 단어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면 이 작은 툴리아는 굉장히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함을 느꼈다는 단어도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이게 앙게바투르예요. 이게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목을 죄어오는 듯한 숨을 쉴 수 없은 상태, 그런 상태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정치에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숨이 조여온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뭐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작은 툴리아와 형부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의 이해관계가 생겨요. 왜? 툴리아도 작은 툴리아도 권력의 의지가 강하고 형부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도 권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면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이들의 악행이 드러나죠. 각각의 배우자를 죽여요. 예, 각각의 배우자를 죽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 조용히 살고 싶은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혼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끔찍한 일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죠.
자, 툴리아가 이제 남편이 된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에게 왕좌를 차지하라고 부추겨요, 자꾸. 당신이 왕이 돼야지. 당신 왕의 아들 혹은 왕의 손자잖아. 계속 부추긴 거죠. 자,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요, 또 사람이 뭐 정치적인 야망이 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 모아요. 그러니까 많은 원로원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파당을 짓는 거예요, 이제. 자기 세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 결국에는 아직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우리 툴리아의 아버지죠.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앉는 의자에 앉아버립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역모죠, 역모. 옛날 사회일수록 지금부터 더 옛날로 갈수록 왕자를 넘보는 거는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오는 사건 아닙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아닌 자가 왕자에 앉았다? 이때는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는 더 했죠. 이러한 점들이. 자,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요, 역모죄로 걸려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쨌든 왕자에 앉아버려서 의자에 앉아버린 거예요. 자, 이때 항의한다는 표현도 좀 우습습니다. 예. 항의하는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를 의사당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떨어뜨립니다. 밀어버려요, 그냥 건물에서. 그리고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요, 본인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치는데 기어이 쫓아가서 죽입니다. 부활을 시켜서 쫓아가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객사를 해요. 예. 자, 한편 툴리아는 이때 남편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툴리아는 남편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러. 지금쯤 남편이 왕이 됐겠지?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 자, 리비우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이게 사람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이 크레디트로 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이 악행이 다른 악행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행 또한 툴리아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는 툴리아가 뒤에서 조언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 왜? 평상시에 툴리아의 악행을 보면 이 악행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패턴이. 예.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아무튼 그녀는 상황이 충분히 좋은 쪽으로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광장으로 갔다. 이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왕이 됐네. 나는 이제 왕비네. 자, 그녀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다는 거죠. 너희들은 수군수군 대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남편을 의사당 밖으로 불러 제일 먼저 그를 왕이라 칭했다. 앞장서서.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라는 단어가 프리마예요. 제일 먼저 불렀다. 남편을 왕으로 불렀다. 이런 아시는 단어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남편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니까 툴리아 보러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도중에 툴리아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버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시신을 발견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 마차를 몰던 자가 겁에 질려 마차를 멈추고는 고삐를 당겼다. 마차를 몰던 자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임금님이 죽어 있으니까, 왕이 죽어 있으니까 지금. 마차를 몰던 자가 겁에 질려 마차를 멈추고는 고삐를 당겼다. 그리고 그의 여주인에게 살해되어 누워있는 세르비우스를 가리켰다. 역시 리비우스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살해되어 있는 세르비우스. 살해되어 누워있는까지 세르비우스를 여주인에게 가리켰다. 자, 아버지임을 알고도요, 마부에게 마차로 아버지의 시신 위로 마차를 몰고 가게 합니다. 아버지 맞아. 그냥 가, 근데.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친족은 사실은 생각하기 마련인데, 더구나 부모님이면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버지임을 알고도 시신으로 마차를 몰고 오게 한다.
뭐 요즘 표현대로 하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좀 지녔다고 할까요? 지금 툴리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의 옷에 아버지의 피가 튀었고 마차로 치고 가는 동안에 이제 피가 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후에 사람들이 악행의 길이라고 불렀다. 이제 비쿠스 혹은 위쿠스 스켈레라투스. 이 위쿠스 혹은 비쿠스가 길이란 뜻이고요. 스켈레라투스가 악행, 악의 이런 뜻입니다. 악의 길. 자,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인 악행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악행의 장소가 기억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악행의 길이라고 부른다. 즉 제정신이 아닌 툴리아가 그곳에서 아버지의 시신으로 지나 마차를 몰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피 묻은 마차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피해 살인 사건에서 한 부분을, 아버지가 죽은 거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부분을 맡았고 자신에게 피가 흩뿌려져 그녀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것이다. 역시 리비우스의 기사입니다. 1권 48에 나오는. 자, 우리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인 인후마눔, 뭐 딱 보면 아시겠죠? 비인간적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악행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악행의 길이라고 불렀다. 뭐 이 정도 라틴어 좀 공부하신 분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파르테미 파트예요. 한 부분을 피의 한 부분을 맡았다. 그 다음에 아버지 살인에 대한 한 부분을 담당했다. 이런 표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툴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툴리아는요 나중에 남편 왕이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망명길에 오르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잘 모릅니다. 예. 망명길에 올라서 뭐 남편하고 여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툴리아가 보복을 당해서 죽었다거나 그런 기사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로마에서 쫓겨나서 죽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추측할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읽으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읽으면요 우리 7명의 임금에 대한 행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7명의 임금의 행적이 자세하게 나와요. 뭐 제가 여기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7명의 그 로마 국왕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리비우스의 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길거든요. 1권을 읽으시면 됩니다. 1권 읽으시면 우리가 왕정 시절의 로마는 어땠는지 우리가 크게 궤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할리카르나소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로마 고대사라는 작품을 썼고요. 이 사람도 여기 지금 오늘 배운 툴리아에 대한 기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툴리아의 기사를 두 사람이 남겼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각기 다른 사람이 남겼다라는 거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지금 기원전 59년이고요. 기원전 60년이 거의 비슷해요.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자료를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사람의 작품을 면밀하게 읽으면 뭔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연도라든가 내지 뭐 기간이라든가 행적들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또 학자들이 할 연구의 부분이죠. 예, 행간을 읽는 것들. 자, 디오니시오스 할리카르나소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켈라스 사람,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로마 고대에서 썼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예, 라틴어와 헬라어를 통합해서 이런 역사물을 다룰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의 왕정 시절에 있었던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툴리아라는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여자가 있었고 역사 속에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구나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